아니 요즘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어제도 제가 연락을 받았고, 얼마 전에 저랑 정말 친한 친구도 온라인 홍보 대행사에 사기당한 것 같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홍보 대행사에 우리 사장님들이 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에 새로운 업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전화가 엄청 와요. 사장님 네이버인데요. 사장님 구글인데요. 사장님 다음인데요. 다 사기예요. 네이버 다음 구글 절대 우리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네이버 공식 대행사는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광고가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전화가 정말 많이 올 텐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 잘 나가는 홍보 대행사예요. 그럼 이렇게 영업 전화를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되게 규모가 작은 업체들한테서는 그 홍보 대행사들이 홍보를 해줘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나한테 전화 오는 그 대행사는 100% 영업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고요. 물론 영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기를 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키워드 광고는 키워드 광고를 대신해서 운영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행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네이버에서 지불을 합니다. 근데 사장님 저한테 월에 얼마만 내시면요, 제가 키워드로 1등으로 노출시켜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홍보하지 않아요. 홍보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냐? 첫 번째, 그들이 전문 용어를 써요. 사장님 키워드 광고 꼭 하셔야 되고요. 키워드 광고가 뭔지 몰라요. 사장님 신누락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신누락이 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그 광고 대행사랑 대화한 그 카톡을 캡처해서 보냈는데 어이가 없어서 사장님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마케팅 용어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사장님들 입장에서 어떠냐면, 아, 이 사람이 전문 용어도 쓰는 거 보니까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케터가 어떤 한 회사를 담당해서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혹은 그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도 대행사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규모가 작은 곳에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알아듣게 설명은 해줘야죠. 그리고 대표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문 용어 쓰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괜히 질문하기도 좀 그렇고, 제 친구도 좀 질문하기 쪽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쪽팔립니까? 내 돈을 내잖아요. 홍보비가 절대 10만원, 20만원 이렇지 않아요. 최소 100만원, 200만원이고 많게는 1000만원, 2000만원씩 매달 들어가는 게 홍보비예요.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지불을 하고 그만큼의 홍보를 진행해주면 참 다행이지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광고에 대해서 혹은 홍보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소개를 할 때 못 알아듣는 용어로 설명하는 분은 분명히 홍보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터져도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알아서 해주면 그 돈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아는 게 참 중요하지만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행사와 같이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우리가 식당 가서 이 음식 무슨 음식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 종업원이 영어로 설명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그거 시키나요? 안 시켜요. 호기심에 시킬 수는 있겠죠. 음식값이 뭐 3만원, 5만원 이러면 시켜볼 수 있지만 홍보비는 그런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기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홍보 대행사에서 대표님 저희가 광고해 드릴 텐데 월에 300 정도만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300에 대한 견적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자, 그 300만 원이 각각 다 어디에 쓰여서 300만 원이 나왔는지가 견적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견적서를 제대로 안 주는 업체들이 있고 견적서를 제대로 안 받고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견적서 하나 제대로 못 내는 업체에서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어요. 그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 안에 각각의 어떤 홍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게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일처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예상했을 때 어떤 수치가 도출될 것 같다, 어떤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서 정도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결제하시면 안 돼요. 견적서 받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셔야죠. 다른 데 가서 전화 미팅을 하시든 실제 미팅을 하시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인데 얼마 정도로 어떤 규모로 홍보를 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홍보 대행사는 얼마를 지출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건 잘못된 게 아닌 게 홍보라는 거는 물론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해서 다 효과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만큼 비례하는 것들도 일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대표님이 한 달에 내가 홍보비는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미리 정해두고 이 금액으로 한 달 동안 홍보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가요? 라고 대행사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지불할 돈이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지 반드시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기 유형은, 이거 사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자,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그 홍보의 원래 단가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물론 뭐 키워드처럼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사람들을 체험단을 모집하고 이럴 때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단가가 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싸다고 다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한 중간 정도 가격이 되는 곳들, 그러면서 설명도 잘 해주고 이쪽이 잘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과 일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일을 진행하실 때는 처음부터 통으로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일부분을 한번 맡겨보시고요. 조금씩 진행을 하시다가 다른 것도 한번 맡겨보세요. 물론 그 업체가 정말 모든 걸 잘하고 혹은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맡겨도 되는데 먹튀가 너무 많아요. 네, 여기서 먹튀가 뭐냐면 돈 받고 처음에는 해주다가 나중에 안 해줘요. 폐업 신고해요. 그러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으러 사장님이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사기당하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를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되지만 특히 온라인에서 본 사람들을 보고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신뢰해서 진행을 안 하셨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처음에는 작은 비용으로 일을 맡겨보다가 이쪽에서 정말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씩 확장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업체가 블로그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해서 인스타도 잘하고 유튜브도 잘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한 업체에서 그 모든 걸 다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마케터들도 모든 마케팅 방법을 다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 몸값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의 애정을 그렇게 쏟지 않아요. 제가 아는 대행사들만 해도 규모가 조금 있으면 몇백 단위의 그런 홍보 규모의 일들은 아예 하지 않아요. 몇천, 몇억. 한 달에 홍보비를 많이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상대하지 작은 업체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인스타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좀 나누시는 게 좋은데 그럼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는 지금 내 사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혹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 대행사에 조금 물어봐서 좀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혹은 다른 업체와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진행을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좀 차츰차츰 진행을 하셔야지 한 번에 이 사람 너무 말도 잘하고 이분한테 맡겼더니 너무 잘 될 것 같아 라는 추측만으로 일을 절대 진행하지 마시고 입금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3개월 계약 미리 할 수 있지만 신뢰가 안 간 상태에서 3개월치 한 번에 납부?
하지 마세요. 저 대행사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정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이런 것들 있죠. 대행사에 입금하지 않아요. 네이버로 바로 입금을 해요. 그리고 그 입금 내역과 사용된 돈의 행방 같은 거를 다 사업주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매달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쓴 돈이 각각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된 홍보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측정하셔야 돼요. 사업주가 측정할 필요는 없고요. 측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물론 엄청 자세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 보고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결과 보고를 받아야 내 돈이 제대로 쓰였나 혹은 이 홍보가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프라인 마케팅 별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도 성과 측정이 가능한 것만 하시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은 대부분 진행을 하고 나서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안 되는 특수한 몇 개의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 이거 효과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전 달에 진행했던 것과 이번 달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반드시 질문을 해보세요. 모든 대행사가 이런 건 정말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예전 회사에서도 마케터로 일을 했고 지금도 많은 대행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솔직히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시지 남의 사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대행사가 한 명의 사업주만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마케터가 한 명의 사업주를 맡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명 중에서 한 명 대표님은 계속 전화 와요. 우리 거 오늘은 어때요? 지난주는 어땠어요? 이번 달에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이럴까요? 매출이 너무 올랐어요.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행사와 교류를 하는 사장님이 있고, 매달 돈만 입금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대표님이 있어요. 자, 대행사 입장에서 누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아요. 돈 입금하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 자, 그런데 어디를 더 많이 신경 쓸까요? 전자를 더 많이 신경 써요. 왜냐면 이 대표님 자꾸 귀찮게 하고 계속 물어보니까. 뭔가 물어보면 답변이라도 해줘야 되니까, 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담당 마케터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원을 쓸 때에도 어떤 직원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죠. 알려줘야 되고 잘 진행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뭐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대행사 잘 없습니다. 특히나 비용을 적게 쓰는 그런 사장님들은 내가 관심을 갖고 실제 홍보 진행하는 게 매출에 얼마나 영향이 있고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고 어떻게 우리 회사를 인식하는지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대행사와 교류를 하셔야 돼요. 마케팅이라는 게 잘하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잘하지 않더라도 기본만 해도 참 좋을 것 같다. 사기만 안 당해도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